해병대의 전설적인 여군이 미군이 있는 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미군 남성들에게 성폭행의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에 칼바람이 불어오는 포항 앞바다 해병대 훈련장은 거친 파도 소리조차 집어삼킬 듯한 함성으로 가득했다. 이곳 해병대 수색대대의 심장부에서 류시아 소위는 그 자체로 한편의 전설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해병대 수색대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짙푸른 위장복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가 단순한 여군이 아닌 살아있는 최강의 해병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아는 해병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훈련 중 하나인 천자봉 행군을 최단 시간 내에 완주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턱걸이 120회, 팔굽혀펴기 600회를 거뜬히 해냈고 완전 군장 50km 해안구보를 다른 대원들이 절반도 채 오지 못했을 때 이미 완주하며 교관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체력은 남성 대원들을 압도했고 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극기주 훈련에서도 그녀는 단 한 번의 포기 없이 모든 과정을 이수해냈다. 며칠 밤낮을 잠 한숨 자지 않고 진행되는 극한의 훈련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있었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은 동료들에게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다. 한 대원은 그녀를 인간의 탈을 쓴 해병 5도 짜세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시아는 단순한 체력 훈련의 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원이 갖춰야 할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했다. 해상 침투 훈련에서는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명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은밀 침투와 정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CQB 근접 전투 훈련에서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인 움직임으로 남성 대원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가히 신의 경지에 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적의 정중앙을 꿰뚫는 정확도로 스나이퍼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팀원들은 그녀를 숨쉬는 스나이퍼라고 불렀다. 특히 인질 구출 작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인질과 테러리스트를 정확히 구분하여 테러리스트만을 제압하는 놀라운 판단력과 섬세한 사격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시아가 진정으로 빛을 발한 것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였다. 실전과 다름없는 모의 해상 대테러 작전 훈련 중 예상치 못한 폭발로 인해 훈련함이 침몰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였다.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시아는 침착하게 동료들을 대피시키고 스스로 침몰 직전에 함정 안으로 뛰어들어 잔해에 깔린 부상자를 구해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폭발의 원인이 된 불안정한 폭발물을 찾아내 추가 폭발을 막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녀의 희생정신과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은 해병대 수색대 전체에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녀가 해병대 수색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소위이자 최연소 특수작전 팀장으로 임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시아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 해병대 여군의 새로운 기준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으며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존재였다. 하지만 시아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과 동료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휴식 시간에도 끊임없이 체력을 단련하고 전술 연구에 몰두했다. 잠이 부족해도 몸이 지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를 따르는 팀원들의 충성심은 확고부동했다. 시아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노력이 단순한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과 국민을 위한 것임을 늘 명심했다. 그녀는 해병대의 정신인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붉은 명찰의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로 특수전 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류시아, 그녀는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더 큰 임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빛났고
그 빛은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희망의 등대와 같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정교하고 우아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파괴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류시아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역사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류시아 소위는 국제 해상 대테러 합동 훈련에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대 대표로 파견되었다. 훈련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미 해병대 캠프 펜들턴에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각국의 정예 특수부대원들이 모여 정보 공유와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리였다. 미 해병대 포스 리콘, 미 해군 네이비실, 영국의 SBS, 호주의 SASR 등 세계 유수의 특수부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아는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으로 훈련에 임했고 미 해병대 특수작전 사령부 MARSOC 소속의 마이클 브라운 소령과의 전술 토론에서도 압도적인 이해도와 통찰력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브라운 소령은 경험 많고 노련한 베테랑이었지만 시아의 날카로운 분석과 과감한 제안에 여러 차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시아를 진정한 전우이자 존경할 만한 군인으로 인정하며 그녀에게 동료 이상의 호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훈련의 열기 속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연합기지에 상주하는 일부 미군 병사들과 연합국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시아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행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심으로 여겨졌다. 여자가 해병대 수색대? 저렇게 작은 동양 여자가 최정예 특수부대라고 하는 식의 비아냥거림은 일상다반사였다. 그들은 시아가 훈련장에서 남성 대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다. 분명히 뭔가 특혜가 있을 거야. 여자가 저렇게 강할 리 없어 같은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차 도를 넘어섰다. 훈련장이나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인 성적 농담을 던지거나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었다. 시아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접근하여 불쾌한 말을 건네거나 사진을 찍는 듯한 행동을 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먹잇감처럼 훑어보는 듯했고 시아는 그들의 시선에서 모멸감과 불쾌함을 느꼈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음흉해졌다. 시아는 처음에는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의 도발을 무시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런 하찮은 행동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어느 날 시아의 개인 사물함에서 초소형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물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누군가 전문적으로 해체하고 다시 조립한 흔적이 역력했다. 몰래카메라는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며 시아는 극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상관인 한국군 파견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연합기지의 특수성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증거가 불충분하다, 오해가 아니냐는 핑계와 함께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아시아 여군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 제가 오히려 남자를 유혹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시아는 점점 더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훈련 기간 내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위협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숙소의 문단속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주변을 경계하며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심지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아는 외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더더욱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녀는 더욱 훈련에 몰두했고 자신의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 부당함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곳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곳이 아니었던가? 왜 나는 여기서 이토록 비열한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불씨가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칠 복수의 맹세가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거대한 음모의 존재를 직감하고 있었다. 류시아 소위를 향한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다. 연합기지 내 미 국방정보국 DIA 소속 에릭 벤슨 대령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시아를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벤슨 대령은 과거 한국에서 진행된 합동작전에서 류시아 소위의 뛰어난 능력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고 그녀의 강인함과 고집스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시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벤슨 대령은 시아의 실력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수부대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아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증명하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비리들을 은폐하려 했다. 그는 기지 내의 어두운 세력들과 손을 잡고 불법적인 무기 밀매와 관련된 검은 거래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벤슨 대령은 연합훈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명목으로 성대한 만찬을 주최했다. 그는 특히 류시아 소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자랑이자 이번 훈련의 1등 공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그녀를 VIP 테이블로 초대했다. 시아는 벤슨 대령의 과도한 친절에 미심쩍어했지만 마이클 브라운 소령을 비롯한 다른 연합군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한다는 말에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다. 만찬 장소는 기지 내부에 있는 최고급 장교 클럽의 VIP룸이었다. 벤슨 대령은 시아에게 특별히 제작된 샴페인 칵테일을 권하며 이건 프랑스에서 공수해 온 최고급 빈티지 샴페인이라며 친근하게 다가왔다. 칵테일은 달콤하고 향긋하여 시아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 술을 마셨다. 그녀는 술을 즐기지 않았지만 의례적인 자리였기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달콤한 맛과 함께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이질감에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몸은 점차 나른해지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했지만 약물의 효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했다. 그녀의 정신은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몸의 감각이 무뎌졌다. 벤슨 대령은 시야가 정신을 잃어가자 그녀를 자신의 개인 막사로 부축해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미군 병사들과 벤슨 대령의 사적인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벤슨 대령의 지시를 따르는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시아를 향한 추악한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시아의 정신이 완전히 혼미해지자 그녀를 둘러싸고 추악한 행위를 시작하려 했다. 시아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재되어 있던 해병대 수색대의 감각이 경보를 울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주변의 위험을 인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그녀는 절규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었다. 정신이 끊어질 듯 말 듯한 아득한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절대 당할 수 없어. 나는 해병대 수색대다. 나는 류시아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 나는 조국을 지키는 전사다. 그녀는 자신의 조국과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떠올렸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 깊은 곳에서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신은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고 잠재되어 있던 극한의 분노가 서서히 그녀의 혈관을 타고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심해의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거대한 맹수가 깨어나는 듯 했다.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만족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류시아라는 강철 해병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그녀의 무기력한 모습에 더욱 오만해졌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수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가진 결코 부러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힘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벤슨 대령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막사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류시아의 눈동자에는 섬광과도 같은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속에서는 약물을 이겨내려는 강력한 생존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손발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선명해졌다. 그녀는 눈앞의 악마들을 향해 이를 갈았다. 죽여버릴 거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내면에서 맹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능력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약물에 의해 잠시 이성을 잃었던 류시아는 본능적인 경고음에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을 옥죄는 듯한 약기운 속에서도 그녀의 해병대 수색대적 감각은 주변의 위협을 정확히 인지했다. 에릭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조롱하듯 다가오는 순간 시아의 눈동자에는 섬광과도 같은 분노가 일렁였다. 그녀의 심장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듯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분노로 진동했다. 이 개자식들 감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맹렬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훈련소에서 수없이 외치던 무적 해병. 이라는 구호가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쥐어짜 비틀린 몸을 일으켰다. 약물의 영향으로 휘청거렸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이미 단순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다. 가장 가까이 다가오던 미군 병사의 턱을 팔꿈치로 정확히 가격했다. 병사의 턱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병사들의 안일한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류시아가 무력화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녀는 살아있는 악마처럼 변해 있었다. 벤슨 대령은 당황했지만 이내 제압해. 권총 사용해도 좋다. 모두 죽여버려. 라고 소리치며 다른 병사들에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류시아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 훈련에서 갈고 닦은 극한의 근접 전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주먹과 발은 망치와 칼날처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고 유연했으며 예측 불가능했다. 스피드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벤슨 대령의 부하들은 체격은 컸지만 시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그녀의 공격은 그들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들은 제대로 반격할 틈도 없이 차례로 쓰러져 갔다. 그녀의 발차기는 갈비뼈를 부러뜨렸고 주먹은 콧뼈를 함몰시켰다. 그녀의 모든 공격은 급소를 향했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을 무력화시켰다. 첫 번째 병사를 쓰러뜨린 시아는 곧바로 두 번째 병사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시아의 발차기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고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아는 쓰러진 병사의 어깨를 밟고 뛰어올라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을 부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순식간에 막사하는 어둠에 잠겼다.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고 병사들은 서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당황했다. 어둠 속에서 시아의 움직임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녀는 소리와 그림자만을 이용해 병사들의 위치를 파악했고 그림자처럼 나타나 순식간에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날카로운 감각으로 병사들의 움직임을 읽었고 한 명씩 정확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목을 조르고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며 그들의 전투력을 완벽하게 상실시켰다. 어떤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의 그림자 같은 추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였다. 한 명씩 쓰러져 나가는 동료들의 모습에 벤슨 대령과 남아있는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류시아가 아니라 마치 악마와 싸우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와 땀 그리고 극심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막사의 문은 이미 시아에 의해 잠겨 있었다. 시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2명의 병사를 동시에 제압했다. 한 명은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다른 한 명은 어깨를 탈골시켜 쓰러뜨렸다. 막사안은 이제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약물에 취한 시아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병사들 사이로 시아는 차갑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벤슨 대령은 공포에 질려 막사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강철 같던 류시아가 이렇게까지 광포하게 변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류시아가 약물에 취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의 오만은 처참한 패배로 돌아왔다. 시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벤슨 대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번득였다. 그녀는 벤슨 대령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리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 개자식 감히 나를 건드려? 벤슨 대령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넌 끝났어. 내가 먼저 공격했어. 모든 걸 조작할 수 있어.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야. 그의 말은 시아의 심장을 다시 한번 꿰뚫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벤슨 대령을 놓아주었다. 분노는 여전히 끌어올랐지만 그는 그녀의 손에 죽을 자격조차 없었다. 시아는 쓰러진 병사들의 권총과 나이프를 수거하고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찾아내 증거로 확보했다. 그녀는 막사를 빠져나왔고 그녀의 뒤에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과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공포에 질린 벤슨 대령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곧이어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자신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맹세했다. 아수라장이 된 막사 안에서 에릭 벤슨 대령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공포와 분노, 그리고 치욕감이 뒤섞인 추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힐끗 보더니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 당장 긴급 상황이다. 류시아가 약물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 우리를 기습 공격했어. 모든 증거를 조작해. 그녀를 폭력적인 미치광이로 만들어야 해. 당장 언론에 흘려. 그리고 그 도청 장치와 카메라를 찾아내서 없애. 그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류시아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벤슨 대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류시아가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그들이 정당방위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는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의식을 잃은 병사들에게는 뇌진탕 증세를 가장하게 했고 경미한 부상조차 심각한 부상으로 둔갑시켰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증거 사진과 조작된 녹취록까지 만들어냈다. 특히 그는 막사에 침입한 강도가 류시아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개인 물품이 도난당했다고 거짓 보고했다. 그는 류시아가 DIA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고 연합기지 내부에 있는 자신의 인맥과 군 고위층, 심지어 언론계와의 유착관계를 총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류시아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언론에는 대한민국 해병대 여군 장교 만취 상태에서 미군 장교들에게 무차별 폭행 가해, 심지어 기밀 정보 유출 시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왜곡된 사실을 담은 기사를 흘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류시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 날 아침 류시아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미군 군사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다. 그녀는 약물의 영향으로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군사경찰은 벤슨 대령 측의 진술만을 듣고 그녀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분위기였다. 신문 과정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폭력적인 여군이자 스파이로 몰아붙여졌고 그녀의 진술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그녀가 약물 투여와 몰래카메라, 도청장치 사건을 언급했지만 군사경찰은 이를 허위 주장으로 일축했다.
오히려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녀의 몸에 남은 약물의 흔적을 검사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당했다. 군사재판이 급속도로 추진되었고 류시아는 순식간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락했다. 벤슨 대령 측은 미 국방부와 DIA 소속의 베테랑 군법무관을 선임하여 류시아를 비난했고 조작된 증거들과 거짓 증언들은 그녀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법무관은 시아가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하는 위험한 인물이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묘사했다. 재판장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특수부대 출신으로서의 폭력성을 제어하지 못했다. 기밀 유출을 시도한 스파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그녀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벤슨 대령의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배경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는 듯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국군 파견대장조차 미군 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하지만 류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 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꺾이지 않는 투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벤슨 대령의 음모를 폭로하려 애썼다. 그녀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약물 투여 사실, 그리고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 사건까지 언급하며 벤슨 대령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비록 모두가 그녀를 믿지 않아도 그녀 자신만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다. 그녀는 진실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나는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류시아다. 나는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들은 거짓으로 나를 짓밟으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장을 가득 채웠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미 국방부 정보총국장 윌리엄 모건 대장이었다. 모건 대장은 사건 보고를 받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류시아라는 이름은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비범한 경력과 과거에 대한 정보는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모건 대장은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나 스파이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고 즉시 독립적인 최정예 특별조사팀을 꾸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벤슨 대령의 수상한 행동과 군사재판의 비정상적인 속도에 의문을 품었고 류시아의 진술에 귀를 기울였다. 모건 대장은 벤슨 대령이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던 소문을 들었기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벤슨 대령은 모건 대장의 개입에 당황했지만 이미 짜놓은 판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했다. 그는 모건 대장조차 자신의 계획을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오만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모건 대장은 단순한 총국장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정의를 중요시하고 부하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군인이자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데 능숙한 전략가였다. 류시아를 향한 군사재판은 그렇게 거대한 암투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군사재판의 분위기는 류시아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흘러갔다. 에릭 벤슨 대령 측은 조작된 증거와 치밀하게 짜인 거짓 증언들을 쏟아냈고 시아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무능했고 재판관들은 이미 벤슨 대령의 편에 선 듯 보였다. 심지어 마이클 브라운 소령조차 벤슨 대령의 압력에 침묵을 지키는 듯 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오는 순간이었다. 시아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재판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미 국방부 정보총국장 윌리엄 모건 대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재판장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건 대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기에 벤슨 대령은 극도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모건 대장은 재판관들에게 잠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그의 강력한 권한에 재판관들은 마지못해 이를 수락했다. 모건 대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벤슨 대령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꿰뚫어보는 듯 날카로웠다.
모건 대장은 류시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류 소위, 괜찮나? 더 이상 당신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연민, 그리고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모건 대장은 곧바로 벤슨 대령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벤슨 대령, 당신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진술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이미 조사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추악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모건 대장은 이미 독립적인 최정예 특별조사팀을 통해 벤슨 대령의 비리 정황과 증거 조작의 흔적을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벤슨 대령이 준비한 가짜 증거 사진들의 조작 여부를 밝혀냈고 그의 부하들 중 일부가 협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특히 그는 막사에 침입한 강도가 류시아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벤슨 대령이 미리 막사에 심어둔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류시아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임을 증명하는 영상을 확보했다. 복원된 CCTV 영상 속에는 약물에 의해 정신을 잃어가던 류시아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강제로 제압하려 시도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지어 모건 대장은 류시아가 마셨던 술잔에 강력한 신경계 교란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재판장에 가져왔다. 모건 대장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작된 증거들의 위조 사실이 밝혀지고 복원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재판장은 경악에 휩싸였다. 영상 속에서 벤슨 대령의 비열한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치밀했던 음모는 모건 대장의 정의로운 조사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모건 대장은 이어서 벤슨 대령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와 비리에 연루되었던 전과를 폭로하며 그의 악랄한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그가 기지 내에서 다른 여군들에게도 성적인 괴롭힘을 가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추가 증언들도 이어졌다. 심지어 벤슨 대령이 군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불법 무기 밀매에 가담했다는 정황까지 밝혀지면서 그의 죄질은 더욱 무거워졌다. 재판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류시아를 향했던 비난의 시선은 이제 벤슨 대령에게로 향했다. 모건 대장은 마지막으로 벤슨 대령에게 질문했다. 벤슨 대령, 당신의 모든 비열한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의 영웅에게 이런 짓을 꾸미다니. 벤슨 대령은 절망에 빠진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다. 모건 대장의 개입은 단순한 정의의 실현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류시아라는 한 여군을 구원했고 나아가 연합기지 내부에 만연했던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시아는 모건 대장의 도움으로 누명을 벗고 진정한 정의를 되찾았다. 그녀는 모건 대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강렬한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익숙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구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재판장의 불빛 아래 류시아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에릭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고 류시아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류시아는 윌리엄 모건 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배어 있었다. 모건 대장은 시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아는 그 시선에서 알 수 없는 친밀감과 함께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모건 대장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하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희미해서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안개와 같았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대부분이었기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가족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모건 대장은 시아에게 개인적인 면담을 신청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고 차분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27년 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해군병원 소속 간호장교였으며 모건 대장이 과거 대한민국 부산 미군 기지에 근무할 당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연이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이며 무엇보다 강한 정의감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회상했다. 모건 대장은 그녀와의 짧은 만남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현명함에 매료되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당시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결혼은 쉽지 않았고 특히 모건 대장은 중요한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었기에 그녀와의 관계를 공개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지만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모건 대장은 조국으로 돌아갔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 소식이 끊겼고 모건 대장은 평생 그녀와 아이를 찾아 헤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수많은 정보를 뒤지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회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모건 대장이 말하는 여인의 인상착의와 그녀가 일했던 부대는 어렴풋이 그녀가 어릴 적 고아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 고아원 원장님은 그녀가 군 병원 앞에서 발견되었고 품에는 작은 펜던트 하나가 있었다고 말해준 적이 있었다. 시아는 어린 시절 고아원 앞에 버려졌고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어릴 적 품에 지니고 있던 낡은 펜던트였다. 펜던트는 은색으로 빛났고 한 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독수리 문양과 함께 W.M. 이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독수리 문양은 미군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시아는 펜던트를 늘 목에 걸고 다녔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다. 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를 꺼내 모건 대장에게 보여주었다. 펜던트는 그녀의 심장처럼 뜨거웠다. 모건 대장은 펜던트를 본 순간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펜던트는 그가 정미연에게 선물했던 것이었고 W.M. 은 바로 자신의 이니셜인 윌리엄 모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펜던트를 든 채 손을 떨었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시아야, 내 딸 류시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듯한 감격이 가득했다. 그는 시아를 향해 팔을 벌렸다. 그 순간 시아의 머릿속에는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자신에게 펜던트를 걸어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모건 대장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모건 대장의 품에 안겼다. 27년 만에 그녀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은 것이었다. 집무실 안에는 부녀의 재회가 가져온 감동과 회한의 눈물이 가득했다. 그들의 어깨는 서로의 눈물로 젖어들었고 그들은 오랜 시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이 모든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겪었던 시련과 모건 대장의 개입은 마치 운명이 이들을 다시 이어주기 위한 거대한 그림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앞으로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모건 대장은 딸의 존재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의 눈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행복의 빛이 다시 피어났다. 류시아와 윌리엄 모건 대장의 극적인 재회는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모건 대장은 딸이 겪었던 모든 고통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에릭 벤슨 대령의 악행을 철저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미 국방부 내부에 최고 등급의 특별감사팀을 꾸려 벤슨 대령의 과거 행적과 연루된 모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벤슨 대령이 연루된 모든 비리와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군사재판은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모건 대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벤슨 대령의 오랜 비리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유사한 성범죄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모건 대장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압도적이어서 벤슨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조차 없었다. 특히 그가 과거 다른 여군들에게도 유사한 성범죄를 시도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악랄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의 오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지자 재판장 안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이 모든 과정을 보도했고 전 세계가 이 충격적인 진실에 주목했다. 재판은 벤슨 대령과 그의 부하들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갔다. 결국 벤슨 대령은 군법 위반, 성폭행 미수, 증거 조작, 권력 남용, 군사기밀 유출, 불법 무기 밀매 등 수많은 혐의로 최고 군사법원에 의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하들 또한 중형을 면치 못했다. 이들은 불명예 제대와 함께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모든 계급과 명예는 박탈되었고 군인으로서의 모든 연금 및 혜택도 사라졌다. 그들의 추악한 범죄는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들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 이들의 처벌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미군 내부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와 부패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 당국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는 전 세계 군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류시아의 용기 있는 투쟁과 모건 대장의 정의로운 행동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류시아는 이제 단순한 해병대 수색대 여군을 넘어 부당한 폭력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혀낸 정의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영웅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그녀의 용기는 전 세계의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다. 류시아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자신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불안감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의 정신으로 고통을 이겨냈다. 모건 대장은 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딸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매일 밤 잠들 때까지 옆을 지켰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했다. 이 과정에서 부녀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깊이 쌓아나갔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치유하고 성장해 나갔다. 류시아는 아버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심을 넘어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류시아는 해병대 수색대 특수작전 팀장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여전히 강인하고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동료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리더로 성장했다.
특히 여성 대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후배 여성 특수부대원들에게 롤모델이 되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었다. 윌리엄 모건 대장은 전역을 앞두고 한국에 머물며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류시아에게 잃어버렸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었다. 모건 대장은 정미연이 간호장교로서 얼마나 헌신적이었고 환자들에게 사랑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용감하고 현명한 여성이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정미연의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며 시아가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아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살았던 작은 마을을 방문하고 어머니가 일했던 군 병원을 찾아가 어머니의 동료들을 만났다. 그들은 정미연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었고 시아는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다. 이 과정을 통해 시아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듯 했다. 모건 대장은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아 류시아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딸과 함께 보낼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잃어버린 27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주말에는 해변을 거닐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모건 대장은 시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그는 그녀의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류시아는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색했지만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모건 대장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에 온전한 행복이 찾아왔다. 또한 류시아는 사건을 계기로 미군과 한국군 간의 문화적 차이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양국 군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다문화 군인 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제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는 데도 힘썼다. 그녀의 경험과 리더십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녀는 양국 군인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모건 대장이라는 든든한 아버지,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동료들과 함께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존재는 해병대 수색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류시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해병대 수색대 여군을 넘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진실을 밝혀낸 용감한 영웅으로 기억되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군인을 꿈꾸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그녀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녀는 국제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과 인터뷰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류시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센터를 운영하며 군대 내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자문 그리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센터 운영에 매달렸고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윌리엄 모건 대장을 비롯한 가족,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전 세계의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그녀의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했다. 그녀의 센터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모건 대장은 류시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센터의 발전에 기여했고 딸의 곁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유명 인사들을 설득하여 센터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다. 부녀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모건 대장은 남은 여생을 딸과 함께 보내며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류시아는 이후에도 꾸준히 해병대 수색대 특수작전 팀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어 분쟁 지역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와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인명구조작전, 대테러 작전, 마약 조직 소탕 작전 등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설적인 여군이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강한 군인이 아니라 아픔을 겪었던 이들에게 공감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따뜻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류시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으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붉은 명찰의 전설 류시아,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영웅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아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의 발자취는 미래의 여성들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며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일깨워 줄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